저는 30대 초중반의 결혼 10년 차 주부이고 대학을 졸업 후 맞벌이를 하며 한 회사에서 쭉 직장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팀장이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입이 들어오면 수습 기간이 3개월인데 입사 후 무조건 팀장급이 돌아가며 신입사원을 트레이닝 시켜줍니다. 제가 마침 큰 프로젝트를 맡아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며 한참 바쁠 때 27살 된 남자 신입사원이 우리 부서로 들어오게 되었고 3개월 가까이를 제 옆에 딱 달라붙어 밤을 새워가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유부녀의 직장 상사다 보니 처음에는 전혀 남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5살이나 나이 많은 아줌마를 여자로 보지 않을 거라는 잠재의식이 있었는지 일을 하면서 아무 사심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남자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쁜 옷과 특별히 더 화장에 신경 쓰게 되고 그 남자 앞에서는 웃을 때나 식사할 때도 저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더군요. 사실 5살 연하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키가 185cm에 키도 엄청 크고 여자들이 보고 다 반할 만큼 스타일이 좋아요. 새벽녘에야 일을 마치면 여자 혼자 가기 무섭다며 차로 집까지 항상 바래다 주었고 처음엔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지만 늦은 밤에 여자를 혼자 집에 보내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회사 밖을 나오면 저를 직장 상사가 아닌 여자로 챙겨주고 배려해 주더군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그 친구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날씨가 쌀쌀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내게 건네주는데 그 옷에서 나는 그 남자의 체취와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 그동안 밤새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팀원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고 그날도 그 남직원이 나를 집에 바래다 주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기 허전하다며 자기랑 단 둘이서 맥주 한 잔 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안 된다라고 말하기엔 그 남자가 너무 적극적이었고 싫어요 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오바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속으론 저 역시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자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외간 남자와 마주 앉아 단둘이 술을 한잔했습니다. 술자리에도 회사에 관한 얘기며 수습 기간 동안 잘 보살펴줘서 고마웠다고 고생 많았다고 하길래 저 역시 지금처럼만 그렇게 일하라며 아주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었죠. 그런데 한 달 뒤에 회식 끝나고 사단이 났습니다. 1차로 팀원들과 다 같이 소고기 집에서 밥 먹고 2차로 맥주를 마시고 기분이 급 좋아진 저는 그 남자에게 저번처럼 단둘이 한 잔 더 하자고 했죠. 그날은 회사 일 얘기가 아닌 사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남녀로서 신경 쓰이고 끌리고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술집을 나와 난 당연히 집으로 바래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자취하는 오피스텔로 향하더군요. 그 남자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제가 너무 좋았답니다. 나이 많은 유부녀를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제가 여자로 보였고 이런 불륜 관계까지는 본인도 상상도 안 했었다며 그냥 같이 옆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고 일상의 행복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남몰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보다 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죠. 저는 23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벌써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나이는 33살입니다. 서로 바쁘게 일하느라 아직까지 아이는 없습니다. 5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고 남편이랑도 결혼 생활 내내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정말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더군요. 처음에는 일관계로 도와주다가 어느 정도 호감이 생겼는데 그 남자를 만난 순간부터는 제가 남편 있는 여자라기보단 그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단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젊고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인간적인 호감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남자도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에 들어와서 유부녀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마음을 정리하려고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뒤늦게 그걸 우연하게 제가 알아버리면서 저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죠. 정말 남편에게 느끼는 죄책감,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남자, 마찬가지로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성격적으로 잘 맞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외모도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찾았던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한 유부녀냐고 매일같이 술 먹고 괴로워하고 그렇다고 일관계로 엮여 있다 보니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사귀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묘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 관계로 3달 정도 지나면서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둘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처음에는 남편의 안색이 변하더군요. 남편도 후배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술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많이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로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회식 끝나고 둘만 남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저와 만나보고 싶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남편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저도 반듯한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님이 대견하게 생각하는 딸이고 어디 가나 이쁨 많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어도 사람의 이성이 감정 앞에 무기력한 것인지 나이 30 중반 가까이 접어들어 느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남의 가정 깨는 사람이었는데 내 일이 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반년 정도 만났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것만큼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고 이혼하고 저와 다른 곳에서 살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 저희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괴로운 마음을 혼자서 추스렸는지 화 한 번 내지 않고 저에게 더욱 잘하더군요. 그 전부터도 원래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더 컸죠. 그래서 그 남자와 이별을 했습니다. 벌써 1달 정도 되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 사람이 사랑해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만남이고 나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될 우리 식구들, 그 사람 내 식구들 그리고 착한 우리 남편, 제가 만났던 그 사람도 참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5살 어린 28살로 성격 좋고 키 크고 체격도 건장했어요. 단지 순간 잘못된 인연으로 남편 있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지. 다들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해도 막상 자기 일로 닥치면 사람 일이란 모릅니다. 맘 굳게 먹고 헤어지고 그 남자도 좋은 여자분 만나서 잘 지내길 바라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비난이 아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던 우리 남편에게 제 잘못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평생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 한 구석이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저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했었어요. 그 선생님은 24살의 초임교사였는데 그 당시 어리기만 했던 제가 봐도 상당히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그 당시 저를 포함한 제 또래 친구들은 성에 막 눈을 뜨기 시작했고 24살의 어린 선생님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서 크게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었죠.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아빠가 되어 있었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왔지만 제 아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와이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아들을 저 혼자 키우게 되었고 아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가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일찍 떠나버린 와이프를 원망하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보며 버티다 보니 아들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벌써 다 큰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로 들어섰을 때 머리가 띵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운동장에서 1학년 5반 피켓을 들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여자 선생님의 모습이 제가 초등학생 시절 짝사랑했던 24살의 담임 선생님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 아들은 1학년 5반이었고 그 선생님은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아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인 교실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지낼지 열정을 다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넋이 나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설명이 끝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거의 교실을 빠져나갔을 때쯤 선생님이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잠깐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는 그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설레었지만 아들 앞이라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엄마에 대해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엄마 없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거듭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아이만 키우느라 여자에 관심 둘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렇지만 저보다 10살 넘게 어리고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혼자 마음에만 담아두기로 하였죠. 몇 달 뒤 아들이 학교에서 1박 2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학부모들 중 시간이 되는 몇 사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아들의 선생님과 가까워지기로 마음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체험학습을 잘 마치고 숙소로 간 뒤 밤이 되었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학부모들과 선생님 간 작은 술자리가 열리게 되었어요. 동행한 학부모는 모두 5명이었는데 엄마 3명, 아빠 2명이었죠. 모두 선생님과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고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니 선생님과 격식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몇 명이 숙소로 들어갔고 남은 엄마 2명은 둘의 얘기에 깊이 빠져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1대1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나머지 엄마 2명도 선생님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선생님과 남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죠. 술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 선생님은 갑자기 정신을 놓고 저에게 기대서 잠들고 말았어요. 저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선생님을 보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성의 끈을 잡고 선생님을 깨워 숙소로 보내기로 했어요. 선생님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아 저는 선생님을 업고 숙소로 갔어요. 문을 열고 선생님을 침대에 눕힌 뒤 나가려 하는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2 팔로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지그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선생님에게 거칠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아무것도 잊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그날 밤 숙소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5년의 울분을 토하듯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제 모든 것을 쏟아냈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눈 뒤 서로 꼭 안고 잠들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선생님은 침대에 없었고 저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선생님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벌써 준비를 마치고 능숙하게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지난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집에 가는 순간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는 선생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죠.
체험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온 후 며칠 동안 그날 밤의 일이 잊히지 않아 혼자 욕구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혼자 욕구를 해결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어요. 그날 밤의 일은 나에게 황홀한 기억이고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표현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이후 며칠간 선생님에게 답장이 없어 어쩔 줄 모르던 중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어요. 선생님에게 빠져 아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일로 인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한다니 기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은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이 친구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가 아들에게 엄마가 없다며 놀리니 아들이 울며 친구를 때렸다고 하였죠. 저는 울컥하여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다시 안아주게 된 선생님과 저는 다시 눈빛을 마주친 뒤 진한 키스를 하게 되었고 저는 선생님을 번쩍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고 체험학습 날과 같이 선생님은 제 목을 두 팔로 감싸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깨지 않게 천천히 느리게 서로의 몸을 느끼며 다음날 아침까지 진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진하게 확인한 우리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관계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이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항상 마음을 졸이며 몇 달간 만나다가 결국은 떳떳하게 부부가 되기로 하였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의 엄마이자 선생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선생님과 좋은 인연이 되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와 나보다 2살 많은 대학생 누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은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셨고, 누나는 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날씬한 몸매에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다. 나는 나의 누나와 사랑에 빠졌다. 나는 작년에 수능을 쳤지만 예상외로 내 실력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년 재수를 하고 있다. 1월부터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재수를 시작한 지 4개월째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이 항상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끔씩은 바람도 쐬러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다시 마음 먹고 공부에 예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난 여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여자와의 경험도 없었다. 친구들과 가끔 모인 술자리에서 누구는 야, 내가 어제 여자친구와 만났는데 거사를 치렀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 해봤냐? 너무 좋더라, 흐흐 라고 자랑을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난 가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경험이 부럽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왜냐면 나도 언젠가 경험할 일이니깐 말이다. 어느 날이었다.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멍한 게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다. 그래서 잠시 밖에 가까운 공원이라도 다녀오기로 했다. 나는 그 당시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 대다리를 하려고 하나 구입한 것이었다. 배기량은 높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오토바이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거리를 지나서 모퉁이를 달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반대쪽에서 오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양손을 조금 다쳤다. 병원에서는 뼈가 온전히 붙으려면 3달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에 있는 기간은 너무도 길고 지루했다. 수능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병원에 있으면 공부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양손을 다쳐서
제대로 책장조차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살, 끊어오르는 청춘에 이 나이에 병원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좀비처럼 텔레비전이나 보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갑갑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밖으로 바람 쐬러 갈 수도 없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으니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가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만족시켜주는 행위를 하진 못해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욕구가 꽤 강해서 하루에도 12번 야동을 보면서 욕구를 해소했는데 지금은 손을 다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손만 괜찮아도 그게 가능할 텐데 말이다. 큰 볼일의 경우에는 엄마가 도와주거나 아무도 없을 때는 침대에 있는 벨을 누르면 직원이 와서 휠체어에 태워 환자 전용 화장실로 데려갔다. 난 양손을 다쳤지만 화장실 비데에 세정 버튼 정도는 누를 수 있었다. 아직 입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붕대를 풀려면 한 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 진짜 이거 정말 미칠 것 같다. 만약에 나중에 퇴원하고 위로를 한다면 정말 엄청 특별한 느낌을 받을 것 같다. 그나마 내 기분이 해소되는 것은 부모님과 누나가 병문안을 자주 와서 함께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시고 보통 어머니께서 매일 병원에 오셨는데 아빠의 외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급히 시골로 일주일 정도 내려가셨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누나가 병문안을 왔다. 너 이제 괜찮아? 아참, 내 오토바이 아빠가 팔았다. 이제 절대로 오토바이 타지 마. 오토바이 타고 다들 사고 나서 후회하잖아. 라고 누나가 말했다. 착하고 귀여운 내 누나. 그래, 알았어. 오토바이 타지 않을게. 나도 이제 오토바이 무서워. 그러면서 누나는 잠시 일어선다. 그래서 내 쪽으로 다가온다. 왜냐면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나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점심 먹여줄게. 누나가 말하면서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누나의 옷차림을 본 순간 나의 가공육에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 벌려봐. 밥 먹여줄게. 누나가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덮고 있던 이불이 밥을 먹이는데 좀 거추장스러워서 누나는 이불을 내 발 아래로 내렸다. 그런데 앞불사 나의 가공육이 누나의 볼륨 있는 몸매를 보자 반응한 게 티가 났다. 나는 평소에도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반응이 나타났으니 누나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금 황당한 눈빛이었다. 너무 민망하지만 내가 이 몸 상태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너무 무안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누나도 나를 보고 놀랐지만 너 뭐냐, 왜 이러냐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줬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내 무기는 계속 커진 상태로 있었다. 순간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야설이 떠올랐다. 누나가 병원에 있는 몸이 불편을 위해 동생을 위로를 대신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야설은 야설일 뿐 현실과 다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나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었지만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있던 방은 2명이 한 방에 쓰는 방이었는데 한 명이 어제 퇴원해서 현재 나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은 상관없었다. 난 밥을 씹으면서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정했다. 누나 왜? 나 부탁이 있어. 뭔데?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아주 고민되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질러버렸다. 말하기 좀 그런데 뭐 말해봐 누나. 손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미치겠어. 기어코 나는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순간 누나는 많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누나는 마치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은 듯한 얼굴이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화내면서 말했다. 이게 보자 하니까 누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헛소리 하지 말고 TV나 봐. 그리고 TV를 틀었다. 그러나 TV 내용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계속 머릿속엔 딴 생각만 품고 있었는데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누나가 이불을 안 덮어놨기 때문이다. 그러자 눈치 빠른 누나가 또 다시 눈치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이렇게 10분 정도 병실 공기가 차가워졌고 우리 남매 사이는 마치 미팅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무척 어색해졌다. 나는 내가 먼저 꺼낸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누나, 왜? 아니야, 그냥. 말을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누나 얼굴을 보니 할 말을 잊어버렸다. 내가 너무 쇼킹한 말을 해서 누나가 화가 났는지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10분 정도 아무 말도 안 나눈 듯 그냥 병실 벽에 있는 TV만 봤다.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차마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나는 그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몸을 내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었다. 즉,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은 셈이다. 그리고는 내 요구대로 해주었다. 지금까지 내 몸을 혼자서만 보다가 여자 앞에 보이는 건 처음이다. 특히 다른 여자도 아닌 누나를 말이다. 이 공간에 고백하건대 나와 누나는 피가 섞인 친남매는 아니다. 엄마가 누나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으로 누나를 어렵게 낳았고 누나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자고 하고 나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것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귀여워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누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상상하는 여자는 늘 누나였다. 그런 누나가 지금 내 앞에 있다. 누나는 내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다정하게 도와주는 걸 보니 분명 천사가 맞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내 몸이 회복되는 날 누나에게 고백하기로 말이다. 그렇게 누나는 병원에 와서 나의 어려움을 해소해줬고 나는 몸이 다 나아 부모님과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어느 여름날의 사건이 일어났다. 누나는 방학 막바지라 아르바이트를 마무리하고 며칠 쉬고 있을 때였다. 엄마는 장어를 사러 가신다고 하고 대형마트에 가셨고 나는 누나와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누나에게 모르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다가갔는데 사실 그건 핑계였고 그날은 반드시 누나와 일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누나의 볼륨 있는 몸매에 내 몸이 굳건 달아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나에게 우리 한 번만 하자. 나 그러면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 응? 누나하고 누나를 바라보았다. 너 미쳤냐? 하고 심드렁하게 나를 바라보는 누나에게 누나 나 알잖아. 나는 누나밖에 없어. 내 몸을 처음 본 사람도 누나라고. 사실 나 누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누나 좋아해. 내 처음은 누나에게 주고 싶어. 이리 와봐 하며 누나를 번쩍 안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누나는 내 완력에 고개를 떨궜고 우리는 이를 치를 수 있었다. 반전이 있었다. 누나는 사귀는 남자친구보다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거봐, 나는 누나를 위해서 내 몸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하고 말했다. 그 후로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다 짧고 굵게 일을 치렀다. 그 해 나는 수능 시험을 잘 봤고 누나 학교 근처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누나의 배려심에 나는 누나 재수 성공이라는 말이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